호주에 도착했을 때 나는 낯선 환경 속에 홀로 서게 되었다. 새로운 사람들,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 그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었고 그들의 말에 웃고 내 이야기를 마음껏 전하고 싶었다. 사실 체코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냈을 땐 영어 공부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떠났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 낯선 언어. 말이 막히면 마음도 함께 막혔고 그 어색함 속에서 자꾸 혼자만 남는 느낌이 들었다. 좋은 사람들은 많았지만 내가 말하지 못한 만큼 놓쳐버린 순간들도 참 많았던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짐했다. 영어로 나를 표현하는데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로.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해보자고. 그렇게 나는 일부러 한국인이 없는 시골 마을 메린블러를 선택했다. 사람들과 영어로 얘기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곳에서 나는 몰입을 해보기로 했다. 메린블러는 말 그대로 평화로운 시골 마을 그 자체였다. 길가를 걷다 보면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이 있었고 내가 일했던 작은 호텔 레스토랑에선 손님도 동료도 이웃도 모두 내 이름을 기억해줬다. 단골들만 오가는 조용한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묘하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안정감이 들었다. 마을 어귀를 지나면 큰 바다가 보였고 언젠가 여기서 노후를 보내면 좋겠다는 상상도 했었다. 조용하고 따뜻한 곳,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영어 공부에 몰입할 수 있었다. 퇴근하고 나면 숙소의 공용 식탁에 앉아서 영어 유튜브나 프렌즈 드라마를 보며 쉐도잉을 했다. 표현을 따라 말해보고 몸짓까지 흉내내며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했다. 그리고 나면 룸메이트들과 영어로 대화를 이어갔다. 학습과 실전이 뒤섞인 그 시간이 정말 재미있고 즐거웠다. 시내에 있는 카페에 가고 싶을 땐 버스를 타고 30분을 나가야 했다. 그래서 오직 쉬는 날에만 갈 수 있었는데 그 하루가 너무 소중해서 몇 시간이고 카페에 앉아 영어 공부에 몰입했다. 그 시간이 참 이상하게도 행복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나를 충만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자 고요함이 점점 답답함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건 좋았지만 그 고요 속에 오래 있다 보니 자꾸만 무기력해졌다. 어딘가 내 안에 도파민이 바닥난 기분, 사람이 그리웠고 더 많은 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다. 나를 너무 외딴 곳에 가둔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 더는 이런 정적인 공간이 나와 맞지 않는다는 걸 느꼈다. 6개월은 머물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떠나야 할 때구나. 그 감정이 어느 날 또렷하게 올라왔다. 그렇게 나는 골드코스트로 향했다. 이번엔 커피였다. 예전부터 막연히 해보고 싶었던 바리스타. 그래서 학원에 등록하고 매일 커피 머신 옆에 앉아 라떼 아트를 연습하며 조금씩 시작해봤다. 커피를 좋아하긴 했지만 막상 바리스타로 취업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레주메를 수십 장 출력해 골드코스트의 카페들을 하나하나 돌아다녔다. 카페 오너에게 직접 말을 걸고 웃으며 레주메를 건네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지만 그렇게라도 기회를 잡고 싶었다. 운 좋게 트라이얼 면접 일정이 잡히기도 했지만 정식 트라이얼을 본 후에 아무 연락이 없는 경우가 많았고 간신히 연락을 받았더라도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곤 했다. 현지인들이 많은 골드코스트 카페에서 내 자리는 없어 보였다. 하루는 진짜 용기 내서 도전한 트라이얼에서 합격 연락을 받았다. 너무 기뻤다. 드디어 나도 할 수 있구나 싶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나오지 말라는 연락이 왔다. 충격이었다. 일방적인 통보였고 트라이얼에 나갔던 날의 수고에 대한 돈도 받지 못했다. 그냥 그렇게 끝이었다. 그 시기엔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고 역시 난 안 되는 건가? 괜히 무모하게 바리스타 한다고 나선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다. 그리고 그때 처음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에 서러움 같은 걸 느꼈다. 분한데 제대로 따질 영어 실력도 자신도 없었고 그 카페에 다시 찾아갈 용기도 나지 않았다.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상황을 넘겨야만 했다. 그게 너무 멋없게 느껴졌다. 내가 나를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았고 한편으론 그런 나 자신이 너무 짠하게 느껴졌다. 취업이 길어질수록 룸메이트들 앞에서 괜히 위축되었고 자꾸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비우고 한 번만 더 트라이얼을 보자고 결심했다. 대학교 안에 있는 작은 카페였다.
신기하게도 그날따라 라떼아트도 잘 됐고 면접 분위기도 이상할 만큼 편안했다. 기대보단 담담하게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트라이얼에 임했다. 그리고 그날 밤 카페 매니저에게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반포기 상태였던 나에게 세상이 다시 열린 순간이었다. 속으로 소리치고 싶을 만큼 기뻤다. 무엇보다 이젠 더 이상 도시를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그때 처음 마음을 비우니까 오히려 일이 잘 풀리는구나 하는 감정을 느꼈다. 원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내가 준비됐을 때 인연은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스치듯 지나갔다. 그렇게 나는 골드코스트에서 더 오래 머물게 되었다. 일도 즐거웠고 함께 지내는 룸메이트들도 너무 좋아서 이 시간을 오래 붙잡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했다. 하지만 이 시간도 길지 않았다. 곧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카페가 문을 닫았고 다시 일자리를 잃었다. 이제는 돈도 없고 일도 없고 갈 수 있는 것도 없는 완전한 정지 상태에 갇혀버렸다. 한국으로 돌아갈까 고민도 했지만 아직은 더 머물고 싶었다. 이대로 돌아가기엔 뭔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다. 내가 더 보고 싶은 것들, 더 살아보고 싶은 순간들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세컨 비자를 위해 번다버그라는 농장 마을로 이동했다. 딸기 농장에서의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고됐다. 아침 6시부터 오후 2, 3시, 길게는 6시까지 이어지는 강도 높은 노동. 비가 오는 날에도 예외는 없었다. 몸에 비를 다 맞아가며 진흙밭을 누비다 보면 하루가 끝날 땐 온몸이 천근만근이었다. 나중엔 몸이 성한 데가 없었다. 무릎은 시큰거렸고 곱디고 왔던 손엔 굳은 살이 박혔고 햇빛에 얼굴이며 팔이며 살도 다 탔다. 그 안에서도 더 많이 따기 위해 이를 악물었고 덕분에 타피커라는 말도 들었다. 열심히 하면 결과가 따라온다는 건 분명 뿌듯했다. 하지만 그만큼 더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이건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소모되는 몸과 마음, 단순 반복되는 노동 속에서 나는 점점 지쳐갔다. 돈은 벌 수 있었지만 내가 원했던 건 그 이상의 기술. 시간이 지나도 나를 성장시키는 무언가였다. 그래도 그 힘든 나날 속에서도 문득문득 스며드는 작은 순간들이 있었다. 하루를 다 태워버린 듯한 저녁, 친구들과 농장 한켠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잠깐이라도 웃고 떠드는 그 시간이 그렇게 소중했다. 어느 날 밤 음악을 틀고 춤을 췄다. 댄싱 인 더 문라이트가 흘러나왔고 나는 하늘에 가득 찬 별들을 보며 영화 속 한 장면처럼 그 순간을 온몸으로 느꼈다. 낭만이 이런 거구나. 그건 진심으로 내가 살아있다고 느낀 밤이었다. 그 순간은 분명히 찬란했지만 다음날 아침이 밝자 다시 익숙한 현실이 나를 맞이했다. 딸기 농장도 결국은 누구나 대체 가능한 일이었고 나는 그저 체력과 근성으로 살아남는 구조 안에 있었다. 이곳이 끝나고 나면 또 어디로 가지? 도시로 가면 결국 다시 웨이트리스를 해야 할까? 바리스타라고 하기엔 겨우 2달쯤 일해본 게 전부였고 사실 제대로 배운 시간도 짧았다. 그건 아직 내 기술이라 부르기엔 애매했다.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그 물음이 오래도록 마음에 맴돌았다. 그리고 마침내 떠오른 또 하나의 생각. 내가 기술을 갖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만약 내가 무언가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었다면 호주의 회사에서 일해보는 경험도 해볼 수 있었을 거고 워홀 안에서 좀 더 다채로운 기회를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일자리에 쫓기며 매번 애먹는 일도 줄었을 테고 그 순간 정말 뼈저리게 느꼈다. 기술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어느 나라에서건 벌어먹고 적응하며 살아가려면 말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워홀을 살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자유가 어떤 모습인지 점점 더 선명해졌다. 어떤 나라든 어떤 도시든 마음이 끌리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내가 사랑하게 된 자유였다. 그리고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나만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걸 그제야 제대로 깨달았다. 그 자유는 막연한 로망이 아니었다. 그 자유엔 조건이 있었고 그 조건은 바로 기술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몸으로, 마음으로 깨달았다. 그래서 통번역가를 생각해봤다. 영어를 좋아하니까 그 좋아하는 전문성을 살려서 기술처럼 써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 내가 좋아하는 걸로 어디서든 벌어먹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싶었다. 하지만 전문대학원 진학부터 커리어까지 너무 긴 여정이었고 내 안에 확신도 부족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내게 말했다. 번역 말고 프로그래밍 어때? 영어는 네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냥 계속 취미로 해도 되고 프로그래밍을 익히면 기술도 갖고 영어도 쓰고 딱 너가 원하는 삶 아니야? 그 말이 정말 가슴을 탁 치는 소리처럼 다가왔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프로그래밍을 하며 어딘가 자유로운 공간에서 일하고 있는 내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이거라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마음속에 작은 확신이 조용히 싹텄다. 그 확신의 이유는 분명했다. 내가 좋아하는 영어는 계속 곁에 둘 수 있고 프로그래밍은 진짜 내가 꿈꾸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한 현실적인 도구가 되어줄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나는 늘 코딩은 나랑 아무 상관없는 세계라고 생각해왔다. 왠지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느낌? 너무 기술적이고 복잡하고 숫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처럼 느껴졌으니까. 나랑은 결이 다르다고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건 어쩌면 내가 스스로 만든 틀 안에 나를 가두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나는 이런 사람, 이건 나랑 안 맞아 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은 아예 쳐다보지 않았던 건지도 모른다.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처음으로 가능성을 그려봤고 그 안엔 내 안에 바라던 삶의 모습이 담겨 있어서 가슴이 뛰었다. 그 순간부터 나는 그 가능성을 마음 깊숙이 품고 월에 남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더 후회 없을 만큼 사람들을 만나고 로드트립을 하고 스키장에서 일도 해보고 펍에서도 일하며 정말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모든 낯선 만남과 외부 자극들이 더 이상 간절하지 않다는 걸 느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새로운 곳을 가보는 것도 이젠 충분하다고 느껴졌다. 새로운 자극과 만남을 쫓던 시선이 처음으로 조용히 내 안에 그리고 나의 삶에 머무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는 진짜 커리어를 시작할 때구나 하는 감정이 따라왔다. 그렇게 2년의 워킹 홀리데이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때 내 마음에는 분명한 방향이 생겨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자유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개발이라는 나만의 기술 여정이 시작되었다.